예, 세계 트렌드와 미래문화. 드디어 우리 강의가 이제 그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자, 오늘 수업 주제는 지구촌의 위기와 미래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 여러 가지 뭐 전쟁이라든가 각종 전염병이라든가 어, 그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지금 위험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디지털 그 문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시스템 속에서 또 다른 우리는 감시를 받으면서 그 자유를 그 속박당하면서 사는 또 이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안하고 위험하고 감시받고 있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 요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미래 문화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논의하고 한번 살펴보는 그런 강의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최대의 이슈는 바로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비롯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아주 극도의 위기와 긴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또 다른 핵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원 위기, 그 유가 폭등, 그리고 어떤 경제 위기 이런 것을 초래하면서 수많은 인명을 지금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이 이제 세계 제3차 대전의 어떤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이런 또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구와 또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대결이 자칫하면 지금 이제 어떤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 뜻하지 아니했던 그런 하나의 그런 재앙으로 또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데요. 자,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승절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 남부 오데사에 대규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이번 폭격엔 극초음속 미사일이 사용됐는데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실전에서 쓰인 후 두 번째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를 공격했습니다. 이 폭격으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호텔 2곳과 쇼핑몰이 일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Противник продовжує нищити цивільну інфраструктуру і житлові райони українських міст ракетно-авіаційними і артилерійськими обстрілами. 지난 3월 러시아군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남서부 지역의 대규모 지하시설을 파괴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에서 사용된 건 이때가 세계 최초입니다. 대규모 공세에도 전황이 지지부진하자 전력을 과시해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정보전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정보작전 주도권이 연방보안국에서 군 정보조직인 총정찰국으로 넘어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정보전에서 밀리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 키이우에서의 후퇴와 모스크바호 격침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한 무기 대여법에 서명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연합군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카드가 81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I'm signing a bill that provides another important tool in our efforts to support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Ukrainian people in their fight to defend their country and their democracy against Putin's brutal war. 바이든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걱정된다며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제 국내 이야기로 한번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루했던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그리고 이제 마스크
쓰기, 그다음 이제 실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업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제되고 비교적 좀 자유롭게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2년 정도 극성을 부리던 그 코로나19가 이제 서서히 이제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아주 감염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어 제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치를 봐가면서 아직도 마스크를 쓰면서 스스로의 위생과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창 전성기에 달했던 그런 감염병으로부터는 상당히 지금 이제 치유된 듯한 그런 분위기여서 상당히 지금 이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소식인데요. 자, 이 사람들의 표정 한번 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후에 크고 작은 7번의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3만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누적 확진자 수도 3천만 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3년을 기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오늘 아침 8시에 확진 환자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3년 전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30대 중국인 여성이 우리나라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습니다. 열흘 뒤 국내에서 감염된 첫 확진자가 나왔고 한 달 뒤에는 코로나19로 숨진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995만 5,366명, 3천만 명이 코앞입니다. 지난해 2월 6일 100만 명을 넘은 지 45일 만에 1,000만 명을 넘겼고 5달 후엔 2천만 명도 넘겼습니다. 여기에 최근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 국민 70%가 자연 감염 항체를 갖고 있어 실제 누적 감염자는 숨은 감염자 포함해서 3,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번 이상 걸린 사람도 121만여 명으로 전체 누적 감염자의 4%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누적 33,134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사망자 19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지만 20대 이하의 젊은 희생자도 1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누적 확진자 수는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 수는 34번째입니다. 3년 동안 7번의 큰 유행이 지나갔는데 피해가 가장 컸던 것은 오미크론 변이의 첫 유행인 지난해 봄 5차 유행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62만 명을 넘기도 했고 하루 만에 469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첫 환자 발생 1년여 지난 2021년 2월 시작됐고 지금까지 5살 이상 국민의 88.7%가 1, 2차 기초접종을 마쳤습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유행은 초유의 방역 조치도 불러왔습니다. 입국자 격리를 시작으로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이어졌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식당 이용 시간 제한, 모임 인원 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들이 유행 상황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오갔습니다. 지난해 거리 두기의 전면 해제 이후 실내 마스크 의무까지 오는 30일 풀기로 하면서 코로나19는 이제 공존하며 살아야 할 과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부터 서서히 탈출하려는 국면에 있는 지금, 우리와 같은 공동체지만 상당히 이질적인 또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은 또 어떨까요? 북한은 지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수많은 확진자가 발병하고 있고 다시 또 이제 북한 전역이 지금 봉쇄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삼엄한 그런 분위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 민족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백신이라든가 또 그 방역 프로그램 같은 이런 것들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또 이런 논의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쩌면 우리가 2년 전에 겪었던 그런 심각한 그런 위기를 북한이 지금 막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잘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비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서 35만 명의 발열자가 추가로 나왔다는 소식까지 오늘 전했습니다. 집계되지 않은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배준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4월 말부터 발열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35만 명의 발열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되어 짧은 기간에 35만여 명의 유혈자가 나왔으며 불과 보름 동안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 사태가 악화됐다는 건데 16만 2천여 명이 완치됐고 현재까지 18만 7천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6명뿐이라고 보도했는데 실제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북한의 공식 발표보다 훨씬 클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올 4월 들어 북한에선 열병식 등 대형 정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행사엔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동원되는데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 추세의 주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국가 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열병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된 건 방역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PCR 검사 장비를 대규모로 지원받아 온 걸로 알려졌는데 검사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확진자 수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선포하면서 전국을 철저히 봉쇄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위기를 살펴보면서 이 전쟁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어떤 인류의 대참사, 재앙 이런 것을 한번 통해서 어떤 위험 사회가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또 이제 코로나부터 시작된 팬데믹의 어떤 위험,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를 얼마나 위험하게 하는가, 또 이것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얼마나 이제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남한과 북한의 그런 상황을 비교해가면서 관련된 영상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위험 사회와 감시 사회에 대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1년 반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그럼 이제 2000년 6월 달 현재 코로나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한번 관련된 영상과 함께 생생하게 자료와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험사회, 감시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중심으로 또 마찬가지로 자료와 영상을 참조하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또 제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종강 강의를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 주제는 위험 사회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제 편리해지면서 또 위험도 같이 또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자, 편리한 만큼 위험한 우리 사회를 주제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이 단어들 다 한 번씩 들어봤던 단어들이죠. 코로나19, 체르노빌, 후쿠시마, 보팔, 가습기 살균제, 초미세먼지, 핵탄두미사일, DDT 펭귄, 김미영 팀장, 스미싱, 빅브라더, 감시사회. 예, 우리 사회가 얼만큼 위험한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이 단어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현재 최대 화두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그 세계 확진자 수가 지금 그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시각 현재 632만 8,729명에 달하고 있고요. 사망자가 37만 7,399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1,5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71명의 사망자가 오늘 현재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00만 명과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총 감염자는 50만 명을 넘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세계 180여 개국에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약 5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며칠 내로 감염자 100만 명, 사망자 5만 명을 넘을 거라는 관측을 내놓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수치를 넘어설 정도로 확산 속도가 무섭습니다. The number of deaths has more than doubled in the past week. In the next few days, we will reach 1 million confirmed cases and 50,000 deaths. 특히 감염자 수 100만 명은 코로나19가 WHO에 처음 보고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지난달 26일 50만 명을 넘은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배로 늘었습니다. 또 무증상 환자나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환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 누적 환자는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등 순입니다. 일본은 하루 확진자 수가 270여 명으로 일일 최다를 기록하며 누적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이탈리아가 약 14,000명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도 10,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도 5,000명을 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루 새 사망자가 1,300명 넘게 나왔는데 이 가운데 약 900명이 요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이 영하로 떨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종식 선언 이후 마스크를 벗고 처음 맞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지난주부터 무려 11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독감 환자도 1, 2년 전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첫 소식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입니다.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한 여성은 2주째 기침이 멎지 않는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2주 전에도 진료 받으러 왔었는데 맞아요. 네. 기침 가래가 계속 떨어지지가 않아서 계속 비슷하게 있어요, 지금도? 네네네. 단기침이 너무 심하고.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면서 호흡기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외래 환자 1,000명당 39명이 독감에 걸려 의사를 찾았습니다. 올해 유행 기준인 6.5명의 6배입니다. 2년 전 이맘때와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독감이 좀 많았었어요. 계속 지금 많이 있고 조금 추워지면서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지금. 특히 올해엔 독감 증상이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많아져 교육부가 나서 백신 접종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가 점차 줄어 10월 들어서 7,000명대로 떨어졌는데 이번 달 들어 8,500여 명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에 걸린 환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겨울 독감과 코로나19 등 여러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멀티데믹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으로 상자 안에 갇혀있던 온갖 바이러스 일시에 상자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튀어나오듯이 동시 유행하는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뒤 맞는 첫 겨울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